고요. 자, 외국인 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소환됐던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던 이명희 씨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유가 뭐였죠? 댓글이 더 재밌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댓글이 더 재밌어요? 사법부가 적폐다. 사법부가 적폐다. 뭐 격앙돼서 그렇게 얘기를 그렇습니다. 할 수는 있겠죠. 지금 어쨌든 하지만 뭐 판사가 내린 결정이니까 저희는 존중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법부의 판단의 근거는 뭐였습니까? 일단 이제 1차 갑질 폭행 의혹도 그렇고요. 또 2차로 이제 외국인 가사 불법 고용 혐의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법원의 판단은 그겁니다. 수사 진행 경과를 볼 때 이제 구속 수사할 사유나 필요성이 인정하기 좀 어렵다라는 점을 이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률 전문가한테 여쭤보는 게 좀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네요. 자, 구속 사유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흔히 저게 죄가 안 된다 이런 얘기로 그냥 우회적으로 하는 표현 아니에요, 저거? 근데 저는 이번 영장 기각 사유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범죄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나마 예. 뭐 그래도 유추해 볼 수 있다면 법정형 자체는 낮은 범죄이기 때문에 3년 이하니까 혹시 그거를 가리키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뒤에 부분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봐서 구속 인정이 어렵다는 얘기는 굉장히 모호한 얘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사실 모르는 겁니다. 아니 1차에서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다. 그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예. 이해는 되는데 뒤에 이번에는 말은 저게 뭐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은 범죄 사실보다도 사실 원칙적으로 증거인멸이나 도주라든가 주거부정 같은 것들이 구속 사유 아닙니까? 늘 다루듯이. 그래서 그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히는데 이번에 이명희 씨 두 번째 영장 기각 같은 경우에는 저 재판부의 판단 내용을 보면 이거를 사실 흠결을 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판단이 이렇게 나오는지 저차를 굉장히 모호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보면은 이명희 씨가 직접 그 자기 직원들한테 뭐 사모님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하니까 누구누구를 빨리 보내와라는 이메일 같은 것들도 언론에 다 공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출입국관리법 자체의 문제보다도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직원들, 비서실을 동원을 해서 전혀 아무 신분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런 일을 벌였다는 것,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게 결국 국가 시스템 자체를 넘나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질이 굉장히 안 좋다. 이게 법정형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관여돼 있다라는 게 법조에서 상당히 무거운 범죄라고 봤는데 그거를 영장을 기각했는데 왜 기각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저 내용 보고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봐서 구속 사유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 진행 경과가 어쩌다라는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번에 또 추가된 증언이 뭐가 있냐면 사실은 시어머니가 고용했던 가사 도우미를 넘겨받았지 자기는 그게 불법이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렇으니까 그 이제 조현아 씨가 본인이 이명희 이사장이 네. 증언을 하면서 사실 이 얘기는 그 증언 내용에 따라서 공소시효 문제를 떠나서 이 발언의 파장이 사실은 이 무덤에 계신 시 부모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법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10여 년 전부터가 아니라 전 시어머니서부터 이제 고용했던 가사 도우미였기 때문에 자기는 불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지속했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는 어떤 진단서도 냈고 그다음에 거액을 주고 사람들을 이제 합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는 뭐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아서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 재판부에서는 구속의 사유가 상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지 그런 구속 결정을 내리는지는 좀 지켜봐야겠네요. 다른 사건에서.